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다음 달 5일 개원합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동국대 이사진 복수 추천 안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탄생에 크게 기여한 신미대사를 현창하는 사업에 충북 보은군이 적극 나섰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많은 선지식들이 제주도 출신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생명나눔에 동참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광주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방한한 세계적 아티스트 20여 명이 보불 총림 장성 백양사에서 1박 2일간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등을 위한 정기회를 다음 달 5일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동국대 이사 6명과 감사 2명에 대한 복수 추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는 중앙종회 정기회가 다음 달 5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중앙종회는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종회에서는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총무원장 제출의 교구 특별분담 사찰 지정을 위한 종원 개정안과 관련 종법 개정안 등이 다뤄집니다. 또 다음 달 1일 다시 열리게 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결과에 따라 송광사 방장 추대건과 초심 호계위원장 선출 등의 인사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총림 산중총회 결과를 가지고 방장 추대건이 아마 다뤄질 것 같고요. 인사 관련해서 재심 호계위원 진만 스님하고 정호 스님 또 초심 호계위원장 자리, 그다음에 소총 심사위원장, 소총 심사위원, 그다음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종회에는 임기 만료를 앞둔 동국대 이사 6명과 감사 2명에 대한 복수 추천 동의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이사 돈관 스님은 오는 12월 7일, 성타 스님과 일간 스님은 12월 19일, 법산 스님과 정념 스님, 성효 스님은 내년 2월 17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됩니다. 여기에 지난달에 임기가 마무리된 동국대 전 감사 주경 스님과 내년 1월 4일에 임기를 마치는 감사 호산 스님의 후임도 복수 추천 대상에 들었습니다. 이번 동국대 이사 후보 복수 추천 문제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7월에 취임한 동국대 이사상 법산 스님의 이사직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후속 중앙종회가 동안거 결재 이후인 내년 3월은 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활한 대학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리박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11월 종회에서 복수 추천을 마쳐서 동국대에서 이 감사를 잘 모시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사 방장 선출의 건은 송광사 차기 주지 선출 등과 맞물려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총림의 주지를 방장 스님이 사실상 임명하다는 점에 비춰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의 재임 여부가 당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사 사장에 오산 대각사 회주 정호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의 교육원장 선출로 공석이 된 불교신문 사장에 정호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총무원 재무부장에 지구촌 공생회 사무국장 탄하 스님을,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 단장에 문화특보 해일 스님을, 문화특별보좌관엔 전 문화부장 현법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권대식 총무원 사회부 사회팀장은 김용구 전 사서팀장의 포교원 포교 차장 승진 인사에 따라 후임 사서실 사서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종대왕 한글 창제의 숨은 조력자 신미대사를 현창하는 일에 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미대사가 주석했던 속리산 법주사 복천함이 자리한 충북 보은군인데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미대사의 업적과 일화를 찾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은군 속리산 초입에 조성된 훈민정음 마당. 훈민정음과 신미대사, 정의품성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훈민정음 마당에는 한글 창제에 대한 숨은 이야기가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미대사 좌상을 중심으로 집현전 학자인 김수원을 비롯해 스승 함어당과 도반 수미대사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신미대사는 속리산 복천함에 주석하면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조선 7대 임금 세조도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 신미대사를 만나러 법주사 복천함을 찾았던 인연. 조선의 왕들도 신미대사를 뵙기 위해 보은 법주사를 방문했다는 역사적 사실. 이 같은 역사적 인연을 근거로 보은군은 신미대사를 통한 지역의 역사와 한글 창제의 본 의미 등을 재조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보은군의 신미대사 역사 재조명은 영화 나란말싸미와 한글날을 맞아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경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공통된 어떤 중생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을 공감한 게 아니냐. 우리나라의 학문적, 경제적 발전의 발판이 된 한글. 세종의 업적에 가려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한 신미대사의 업적은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자의 나라 조선은 불교를 배척 대상으로 여기면서 신미대사는 한글 창제의 숨은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한글 창제의 우수함을 바탕으로 신미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해 불교계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특히 불교 경전과 관련된 언어가 한글 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연관이 있던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고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신미대사에 대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조명이나 그런 역사 되찾기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의 즉위 25년인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 그리고 지난 1926년 일제강점기 당시 처음 제정된 한글날. 보은군은 한글이라는 나라 발전 동력을 앞세워 훈민정음 마당을 중심으로 신미대사의 업적과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글 창제에 신미대사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종과 문종의 여러 불사에 참여하고 세조의 불전 번역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미대사입니다. 보은군이 신미대사와 한글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 언어의 위대함과 숨겨진 불교계의 노력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제주도는 이른바 불국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불자도민의 비율이 높고 깊은 불심도 남다른데요.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스님들 중에도 제주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제주에서 대거 배출되는 까닭이 뭘까요?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동과 절 등 7가지를 소유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고수한 것으로 잘 알려진 무진장 스님. 스님은 대중포교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평생을 대중설법과 포교에 매진해 한국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진장 스님은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17살에 학도의원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살아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주시 반야사 주지 현파 스님은 무진장 스님의 상자로 매년 스님의 탄생일인 음력 9월 2일에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평생을 부처님 포교를 위해서 한 생을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불교의 포교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설파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불교를 현대화하고 불교를 대중화해서
이 한국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안정된 그런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활동과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꼽히는 경북 문경 봉암사 수자 정명 스님도 제주시 출신입니다. 정명 스님은 조선시대 200여 년간 불교의 맥이 끊겼던 제주 불교를 다시 일으킨 암복려관 스님과 함께 제주 불교를 이끌었던 김석윤 스님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불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두 번째 아들인 저희 아버님인 성수 스님,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는 인수 스님, 또 맨 막내 작은 아버지인 덕수 스님을 스님으로 출가시키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밑으로는 정명 스님, 제일 큰 형인 정명 스님이 지금 현재 봉안사 조실 스님으로 계십니다. 깊이 있는 법문으로 조계종의 불운하 존재를 통했던 전 제주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도 제주 서귀포 화순리가 고향입니다. 제주 남국선원장이자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으로 선방에서 공부하는 수자들에게 존경받는 해국 대종사도 제주시 애호읍 나분리 출신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화쟁사상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온 남원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의 출생지는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입니다. 이와 함께 걸레스님으로 불리며 불교 선화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중광스님도 애호읍 하길리에 태어난 제주 출신 스님입니다. 제주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육지에서 온 죄인들이 머물렀던 유배의 땅이자 오랜 화산 활동으로 농사도 제대로 짓기 어려운 토양이 대부분인 곳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주 민중들은 부처님과 같은 간절한 기도처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불자들의 불심은 더욱 깊어졌고 제주의 근간인 한라산의 기운까지 더해져 제주는 한국 불교의 뛰어난 선지식을 배출한 불국의 섬에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불교 전통의식 영산제를 통해 제주도민의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23교구본사 제주관음사는 경내 미륵대불 광장에서 제20회 한라산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제주도의 평화와 도민의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도민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변변치 못하오나 초절한 산을 차려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너그럼과 자비로움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한라산 영산대제는 고대 인도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영산회상을 형상화한 무대로 참석자들은 제주 4.3 희생자 영가와 제주시조, 한라산신, 탐나바다 해신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공양을 올렸습니다. 충북불교 총연합회가 충북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언하는 2019 도정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주 M 컨벤션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충북불교 총연합회장 정도 스님을 비롯해 청주 BBS 사장 장산 스님,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해 도정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정도 스님은 도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충북 발전을 위해 모든 스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축원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기증 같은 생명나눔 운동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베푸는 일로 진정한 자비보살행의 실천으로 여겨지는데요.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으로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힐링하고 생명나눔의 소중함도 되새긴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남양주 불암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불암사에서 흥겨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가을 산사에 울려 퍼지고 관객들은 어느새 음악으로 하나가 됩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자 함께 따라 부르고 박수도 치면서 시민들은 공연 분위기에 한껏 빠져들었습니다. 인기 가수와 불암사 합창단의 무대에다 어린 중학생들의 사물놀이, 국악과 무용 공연 등이 더해져 축제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사에서 시민들은 고단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모처럼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올해로 11번째 마련한 산사음악회 국화향에 취하다, 생명나눔을 통해 자비보살행을 실천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와 후원회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기기증 등록과 조혈모 세포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명, 신체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또 우리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노는 것이 진정 생명이 아니겠나, 그런 취지에서 산사음악회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암사의 산사음악회는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개최하는 장기기증이나 또는 조혈모 세포, 이렇게 해서 사회에 정말 몸이 아파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자살 예방이라는 캠페인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좋은 뜻도 나누고. 음악회에 앞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동국대학생 봉사동아리, 동국대 참사람 봉사단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500장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전달했고,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장학금 500만 원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가 전달됐습니다. 이와 함께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인 스님과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 16명에 대한 일면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이웃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같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산사음악회를 하면서 공로 있는 분에게 감사패도 드리고 표창패도 드리면서 생명나눔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인식하기 쉽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뜻깊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불암사 경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과 환자 후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와 함께 국화축제가 열려 가을 산사의 향기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기기증과 같은 생명나눔운동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베푸는 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보시, 진정한 자비보살행의 실천으로 여겨집니다. 천년고찰 불암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음악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경북 김천 청암사가 조선 숙종의 왕후인 인현왕후를 테마로 전통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인현왕후를 그리워한 조선의 마지막 상궁 최송설당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 창작대회를 시작으로 경내 보광전에서 인현왕후 복위식이 치러졌습니다. 특히 인현왕후가 복위 후 청암사에 편지를 전한 이야기를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처음 공개돼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현왕후께서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다 가시면서 편지를 하나 저희 청암사에 써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여기 생활을 쭉 이제 저희가 추적해서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청암사를 찾아주신 관람객들한테 저희가 스크린을 따로 설치해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행사에는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을 비롯해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청암사는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로 1692년 폐위된 뒤 3년간 청암사에 머문 인현왕후의 당시 발자취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빛골 광주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 광주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방한한 예술감독과 작가 20여 명이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에서 1박 2일간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템플스테이 특별기획 19번째 순서,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이 천년 향기의 산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낸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이 단풍 빛깔에 취해 임금을 그리는 애틋한 시를 썼던 곳 고불총림 백양사 쌍계루. 흥겨운 장단의 가야금 병창과 신명나는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어깨를 들썩이며 진도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이들은 파란 눈의 이방인들. 즉석에서 진도 아리랑 한 소절을 배워보고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As part of the Gwangju Biennial team, which opens next year at September 2020, we also just want to warmly extend an invitation from all of us, from the team and the artists who have actually made it to this. 쌍계루에서 숲길을 따라 10여 분을 걸어 도착한 천지남. 난생 처음 해보는 합장이 서툴지만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립니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산사가 주는 아름다운 풍광에 흠뻑 젖어듭니다. We are grateful for the temple for hosting us. The reason why we wanted to come here is because as part of our exhibition plans for the 13th Gwangju Biennale, we are researching and exploring the ancient traditions. It's really a great experience. We have been here for work reasons, and for us artists that we are coming here, it's really inspirational, and it's a great energy. I don't know, I feel very nice vibrations. 식탁 위에 정갈하게 올려진 사찰 음식들은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고 오신채 등 자극적인 재료를 쓰지 않는 담백한 사찰 요리를 맛보는 일도 특별한 체험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하면서 드시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외국인 아티스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을 산사가 주는 운치와 마음의 평온을 한가득 품고 돌아갔습니다. 장성 백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화엄경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담은 최고의 경전으로 꼽히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불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화엄학의 대가로 꼽히는 탄허대종사의 수제자가 화엄경을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덧말 대방광불 화엄경을 펴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최고의 경전이자 화엄 사상의 정수로 손꼽히는 화엄경. 하지만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일반 불자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경전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교 제1의 경전으로 꼽히는 화엄경을 쉽게 독송할 수 있는 책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 저자는 60만 자 가까이 되는 화엄경 본문의 개송을 포함해 한문 글자 모두에 한글 음을 달았습니다. 우리 불교가 화엄경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극히 적어가지고 귀로는 듣지만 자기 입으로 읽어보기가 희망인 사람들을 위해서 덧말, 음을 붙인 겁니다. 그 한문에다가.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한글만 알면 한 번씩은 독송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를 뜻하는 토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학승이자 화엄학의 대가인 탄허대종사가 사용한 토를 100% 인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 권당 평균 64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이 책은
화엄경을 통일되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강복이 아니라 항복, 복차가 아니라 부차. 화엄경에는 부차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복차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잡아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덧말 화엄경을 만든 겁니다. 저자인 서우담 대표는 탄어 대종사의 수제자로 환속하기 전 스님을 17년간 곁에서 지켰습니다. 원적에 드는 마지막 순간에도 탄어 스님과 함께했다는 서 대표. 서 대표의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은 탄어 스님의 유지를 잇는 뜻깊은 불사이기도 합니다. 귀로만 듣던 화엄경을 자기 입으로 읽어볼 수 있게끔 일독 한 번만 읽어보는 것이 한이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우담 대표가 꼬박 3년 동안 지필에 매달린 끝에 세상에 내놓은 책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은 불자들을 불교의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화엄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BBS 뉴스는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숨은 조력자 신미대사를 기획 시리즈 3부작으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신미대사가 고대 인도 언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했고 불경 원서를 한글로 번역한 석보상절, 원각경 등을 펴낸 것만으로도 한글 창제에 큰 역할을 했음을 충분히 미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신미대사 한글 창제론까지 확대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웃 종교를 비롯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사 왜곡 주장에 휘둘려서 당시 불교와 신미대사의 역할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일이 위축돼선 결코 안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